자, 5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신호를 갖다 표현하게 되는데, 시간축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시간축에서는 바로 이산적이구나. 즉, 연속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산적인 진폭을 갖다가 또 하나는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신호는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신호냐, 디지털 신호냐, 뭐 여러 가지 혼동이 될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산적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다가 가지게 되죠. 이산적이다.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다. 이산적 신호라는 거하고 디지털 신호라는 거, 이 차이점을 갖다가 한번 여기서 얘기해 보게 되면, 디지털 신호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지털이라는 얘기는 0 또는 1입니다. 5와 1. 즉, 둘 중에 하나라는 그런 개념을 갖다가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신호를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폭이 여러 개를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는 아니다.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 쪽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를 갖다 따질 때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폭을 통해서 0과 1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산적 신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선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산적 신호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따라서 이 신호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아날로그 신호냐 디지털 신호냐 이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산적이냐 연속적이냐 이와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호를 갖다 이제 얘기한다면 아날로그 신호이면서 뭐 이산적 신호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호를 봤을 때는 일단은 디지털 신호는 0과 1이라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는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산적 신호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산적 신호면서 그 다음에 불연속적 신호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신호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가져야 될 텐데, 자, 어떻게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죠. 이산신호라고 하는 것은 시간축에서 보면 진폭이 이산적일 때를 이산신호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폭을 보게 되면 진폭의 레벨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런 신호를 갖다가 우리는 아날로그 신호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신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진폭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결국은 연속적인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신호를 갖다 우리는 아날로그 신호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산적인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연속적인 신호는 아니다. 하지만 디지털 신호도 아니다. 디지털은 미리 0과 1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레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옳게 설명한 그런 부분은 아날로그 신호이면서 이산적 신호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입출력 관계에 비선형 채널이 있다. 자, 비선형이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 바로 비선형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라는 것. 자, 그래서 X제곱이라 입력에 대한 제곱의 항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신호가 주어졌을 때 주파수 성분이 아닌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신호를 갖다가 그대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크기만 달라지는 주파수는 각각 똑같은 본래의 입력 신호하고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주파수는 자, 이 주파수는 바로 100Hz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바로 150Hz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주파수가 먼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곱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파수가 2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항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주파수는 200Hz가 될 것이고 또는 또 한 가지 이거의 2배, 300Hz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100Hz, 150Hz가 첫 번째 항에 의해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항에 의해서는 200Hz하고 300Hz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주파수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 100Hz 이 부분, 그 다음에 150Hz라는 그 항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주파수를 갖다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부분을 갖다 여기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어떤 경우가 나오게 되냐면
제곱항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이 Z를 갖다가 제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자, 계산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각각의 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코사인의 200파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하기, 2의 코사인의 300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게 되면, 이걸 전체를 갖다가 제곱을 갖다가 취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항은 코사인 제곱의 200파이라고 하는 항이 하나 나올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4의 코사인 제곱의 300파이t라고 하는 그 형태가 또 하나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두 개를 곱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2배의 코사인의 200파이t하고, 자, 그 다음에 2배 곱하기 코사인의 300파이t라고 하는 이 항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항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코사인 A, B를 갖다, 코사인 A, 코사인 B를 갖다 우리가 취하게 되면 하나는 A 플러스 B가 나오고 하나는 A 마이너스 B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주파수를 갖다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게 되면, 자, 하나는 300하고, 자, 150하고 100이니까, 자, 더하게 되면 250Hz가 나올 것이고요. 자, 빼게 되면 50Hz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주파수 성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곱을 항을 갖다가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의 제곱 세타다라고 한다면 2분의 1에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즉, 이쪽 항 때문에 결국은 DC 값이 나온다. 그래서 영헬즈라는 것이 나올 것이고, 그걸 통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요거의 2배, 200Hz하고 300Hz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값을 갖다 찾는다면, 일단은 DC 성분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00Hz,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을 한 200Hz가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300Hz가 나올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두 개를 갖다가 주파수를 더한 250Hz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닌 것은 바로 500Hz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항이 아니라 결국은 똑같은 항을 갖다 이제 제곱을 취하는데, 각각의 제곱을 취한 것과 두 개를 갖다가 곱한 그 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했을 때는 주파수가 더할 때하고 뺄 때 이 두 개의 주파수로서 나타날 수 있더라는 것. 자, 그렇게 해서 아닌 주파수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그 부분처럼 그냥 곱했을 때, 그 다음에 제곱을 취했을 때 이 형태죠. 그래서 각각을 갖다가 제곱을 취하게 되면 어떤 형이 나오는지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00Hz가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은 150Hz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곱을 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0Hz가 나오게 되고, 이 부분은 200Hz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 항은 아까 여기 때처럼 0Hz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300Hz가 나오겠죠. 자, 이쪽 항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더하고 빼고가 나왔었죠. 그래서 150하고 100이기 때문에 하나는 더했을 때는 250Hz가 나올 것이고, 뺐을 때는 50Hz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아닌 것은 바로 500Hz가 아니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곱을 항을 갖다가 취하게 되면 바로 DC 성분이 나온다. DC 성분은 바로 0Hz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각각 나타날 수 있는 주파수 성분은 다음과 어떤 형태로서 나타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여기서 아닌 그런 부분은 500Hz가 아니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력이 비소형 시스템을 갖다가 이와 같이 통과를 하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주파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